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배경이 어떻죠? 네, 성령학교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 북적북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다녀봐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참 많이 힘들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태워다 주기도 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이나 또 이렇게 아이들 돌봐주는 데로 센터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 구경하기 참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년 이렇게 귀한 아이들 주시고 성경학교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이 연령별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님들 위해서 또 많이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앞에 보면 태주, 다운이, 다비가 앉아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코올리기 때부터 이 교회에 출입하던 아이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성장해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가 몇 년 후면 이 교회에 기둥들로 크겠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 길정 집사님 가족 순서입니다. 이 시간 특창해 주시고 준비하신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 죄 속한 그 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천국 생활 즐거워라. 경례. 오늘 저희 가정에서 순서를 맡았습니다. 저희 부족한 가정인데도 불구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서를 맡고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많이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앞에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성경 이야기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또 제 일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또 성경상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목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젊어서부터 목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견학을 다니면서 고궁에 가서 그런 고건축물들을 보고 또 이제 지나다니면서 목수 현장에서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 70, 80 먹은 할아버지 목수께서 그 손대패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목수의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은 있지만 그걸 현실로 옮기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젊어서 일찍 사랑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생겨갖고 결혼을 갑자기 또 하게 되고 또 갑자기 이제 자녀도 낳다 보니까는 목수는커녕 제가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수의 꿈은 늘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고 경제적 여유도 조금 생기고 그래서 제가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드디어 목수의 일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수 일이라는 게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목수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입문하는 사람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다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을 견디는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 이 목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목수에 입문해서 선배 목수한테 손대패질을 배워서 이제 손대패, 이제 초보 목수는 처음에 가면 무조건 손대패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큰 현장에 가면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손대패질만 하게 돼요. 근데 일주일만 대패질을 하고 나도 그 백가죽이 등에 가서 붙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 초보니까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현장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빨리 저도 선배 목수처럼 빨리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었고요. 옆에서 계속 선배 목수들이 하는 걸 보고 또 조립하는 과정을 또 몇 번 겪으면서 이렇게 항상 저는 일하고 자기 전에 이 나무가, 이 부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으며 어느 부재와 연결되는 건지 그걸 모르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목수에 대한 열정은 있고. 그래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다 이렇게 잠이 들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시간이 있어서 오면은 나무가 없잖아요. 이제 무도 이제 카타칼로 깎아서 나무처럼 만들고 스티로폴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장부를 만들고 그래갖고 이렇게 끼워보고 그렇게 제가 목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한 2년 일을 했는데 도편수 밑에서 그 먹농고를 제가 뒤따라가면서 계속 자르고 파내고 하는 거를 바심질이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한 것들이 다 일순간에 해소되면서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 좋게도 도편수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건 좋았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 10년 이상 먹은 목수님도 계시고 참 기술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도편수 일을 하게 되니까 뭐 조롱도 있고 또 시기도 있고 괄시도 있고 그랬지만 그거를 겪어내면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집 짓는 과정에서 조립 과정을 통해서 조립이 순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편수로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뭐 그렇게 출중한 목수는 아닙니다. 그냥 엉터리 목수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편수는 빨리 입성을 했어요. 근데 보통 5년 뭐 10년 걸려도 그걸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하고 싶어도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계형 목수라고 그냥 하루 일해서 얼마 벌어가는 그런 목수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발전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수 입장에서 잘 지어진 집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참 눈맛이 좋다. 예. 또 손맛이 참 좋은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손맛이 좋은 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제가 선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쁜 집이 되려면은 평면도상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면도상에서 주춧돌서부터 기둥 높이까지 그리고 그거하고 용마루 높이까지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맞게 부재 선택도 해야 되는데 부재가 이제 터무니없이 나무가 굵거나 두껍게 써도 그렇고 또 너무 가늘거나 얇게 써도 그게 눈맛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뭐 한 50개, 60개 뭐 이렇게 되니까요. 중앙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우로 가면서 기둥 치수를 똑같이 하질 않아요.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이제 제일 끝에 가면은 굉장히 더 많은 치수가 늘어나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착시 현상.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눈속임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착시 현상이라고 안 하고 눈속임 현상이 뭐냐면은 긴 건물 같은 경우는 끝으로 갈수록 중앙에서 볼 때 약간 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을 쓰는데 그걸 이제 귀소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줄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한옥에서는 그 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옥만의 그 고유한 곡선이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놓고 큰 소리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거를 갖고 오면서 제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네. 이제 한옥에는 이제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지 않습니까? 이걸 현수 곡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짝 좀 세게 당기면 곡선의 모양이 이렇고 좀 덜 당기면 또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화려한 집은 이제 곡선을 이렇게 만들고 좀 소박하게 짓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곡선의 모양을 좀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한옥 보면은 용마루 선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양 끝이 약간 들리고. 그다음에 기와 바닥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추녀라고 있는데 추녀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이제 도편수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처마선이에요. 처마선인데 석갈의 끝선. 그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집에 가 보면은 비가 온 경우에 이렇게 낙수물이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땅이 파여서. 네. 근데 석갈의 처마선을 잡을 때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씁니다. X, Y 좌표상에서 X선상에서도 이런 곡선을 쓰고요. 그 다음에 Y 좌표상에서도 이런 곡선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X선상에서 이런 곡선을 쓰는 거를 안허리곡이라 그래요.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여기 허리. 예, 안허리곡.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맛이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우리 원로 목수님들이 자귀나 또 도끼질을 해갖고 그 다음에 대패질을 해서 이제 부재 하나하나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자귀질 할 줄 아는 목수들이 있질 않습니다. 이제 사용하지도 않고 많이 기계화가 되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기둥같이 두꺼운 부재도 자동 대패에다 놓으면은 각이 딱 잡히면서 이면이 대패질이 되고, 그걸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놓으면은 사면이 완전히 각이 잡혀서 대패질이 되겠죠. 근데 요새는 또 사면 대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에서 나온 부재를 그냥 바로 집에다 사용하면은 너무 기계적이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다 목수가 손대패질을 해서 좀 거칠지만은 또 투박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집을 짓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집을 이제 눈맛이 좋고 이제 손맛이 좋다, 이렇게 한옥은 다 표현이 다 한국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옥을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나무를 이제 목수 팀원들이 최종 치수에 맞게 대패질을 해서 놓으면은 이제 도편수가 거기다가 자를 부분, 팔 부분, 또 조각할 거면 조각할 부분을 다 먹을 놓는데요. 우리는 도면이 없어요. 그냥 평면도 하나만 주어지면은, 그리고 이제 기둥 치수만 정해지면은 그게 다 집 하나가 머릿속에 다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이게 도면 없이 했는데,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캐드라 그래갖고 그거를 부재 하나하나를 캐드로 뽑아갖고 그거를 보면서 하는데, 그건 굉장히 더디잖아요. 안 봐도 되는데.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 예. 근데 그렇게 그런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도편수는 그 먹을 집중해서 놓는데, 그래도 목수들의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망치 소리나 톱 소리만 들어도 저 목수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런 해안이 생겨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목소리 얘기하면 도편수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길집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평소에 말씀을 참 많이 연구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안 봐도 다 아시리라 생각해요. 도편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한테 좀 목수면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의 호미, 연장이 나오기 위해서 그 쇳덩어리가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수십 번을 반복해서 담금질을 하고 또 대장쟁이에 의해서 두드려져서 최종 연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집 제목으로 쓰는 나무도 누군가 손에 의해서 산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었지만 톱으로 밑둥이 잘려나가서 목수 손에 와서 잘려나가고 또 대패질을 통해서 살이 뜯겨나가고 또 끌질을 통해서 살이 파이고 이런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집 제목으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한테 많은 그런 교훈과 영감을 주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준비한 게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좀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의 구성을 보면은 기둥만 있다고 집이 구성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육중하고 우람하고 그런 대들보만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아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부재가 서로 결합되고 결구되고 연결이 됐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숭례문이나 그 경복궁 같은 그런 유명한 건물도 크고 작은 부재가 결합이 돼서 그 자태를 뽐내고 또 국가에서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이 돼서 우뚝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냥 어떤 부재, 어떤 나무 하나 그냥 소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각자 크고 작은 부재가 있듯이 각자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또 사랑하시고 아끼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거의 완벽하고 진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히 목수가 집 짓는 거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비길 수는 없지만은 목수가 눈맛 좋은 집을 짓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단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눈맛 좋게 또 우리가 살기 좋게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수가 집을 지면서 톱질 하나 또 대패질 하나 끌질 하나를 허투루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소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지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집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일자가 없으시고요. 교과 공부와 또 감사 헌금에서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실물교훈 같은 설교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주님 안에서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학교 시간을 잘 써주신 길정 집사님 가정 위에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안식일을 겪을 때마다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로 연합해서 아버지께 제사드리는 그런 오늘 축복된 안식일입니다. 동정한 앞에 또 어린이부와 여성부 서기로 봉사하고 또 군문에 가서 있던 아들이 돌아오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만남의 기쁨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루는 어땠는지 마가의 시선으로 본 그런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아름다운 그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루를 연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반으로 10시 55분까지